습관은 나를 살리는 조용한 의사입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젊음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그 모두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묵묵히, 더 끈질기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비슷한 음식을 먹고 자주 가는 길을 걷고 익숙한 말투로 사람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작고 반복적인 일상이 우리가 아플지 건강할지 행복할지 외로울지를 결정짓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의사의 말 한마디에 의지하여 사시고 또 어떤 분은 병원 한 번 가지 않고도 팔팔하게 90세, 100세까지 살고 계십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운일까요? 체질일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하루하루의 습관을 소중히 지키는 삶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습관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남이 대신 만들어줄 수도 없으며 한순간의 결심으로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자리 잡으면 그 어떤 명의의 손길보다 강력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조용한 의사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의사보다 중요한 인생의 명약 같은 습관 7가지를 하나하나 정중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습관 1. 잠은 약이다. 수면과 아침 루틴. 먼저 말씀드릴 습관은 수면입니다. 잠은 젊은이에게는 회복이지만 시니어에게는 생존입니다. 하루 6시간 이상 깊이 자는 분과 매일 새벽 2~3번씩 깨는 분 사이에는 면역력과 인지력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불면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노화의 가속 페달입니다. 그러므로 시니어에게 잠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생활 습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잘 수 있을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수면은 몸의 리듬입니다. 밤 10시 전후 조용한 조명을 켜고 모든 스크린을 꺼두십시오. 취침 전 의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따뜻한 물 한 잔 라벤더 향을 살짝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오늘도 잘 버텼다는 위로의 한마디. 이것이 몸에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새벽에 깨더라도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뇌는 새벽에 기억 정리를 하느라 깹니다. 잠이 깨더라도 억지로 자려 하지 마시고 편안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르십시오. 그 자체로도 뇌는 충분히 휴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침. 시니어에게 아침은 2번째 기회입니다. 햇빛을 보며 창문을 여십시오. 손가락 관절을 하나하나 펴며 오늘도 새날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호흡을 하십시오. 이런 습관은 혈압을 낮추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당뇨와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잠을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곧 병원 관리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습관 2.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법을 바꾸는 것. 2번째 습관은 식사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좋은 것을 먹으려 애를 쓰십니다. 유기농 채소, 저염식, 혈당 관리 식단.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한 분은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먹는 게 두려워요. 왜일까요?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먹고 나면 체해서 하루 종일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음식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먹는 습관 때문입니다. 첫째, 천천히 드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입이 아니라 소화기의 첫 단추인 이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입에 30번 정도 꼭꼭 씹으면 위장은 훨씬 편안하고 혈당도 천천히 오릅니다. 둘째, 혼자 드시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식사란 단지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기르는 하루 3번의 수양 시간입니다. 이 음식이 나에게 들어와 나를 이루는구나. 그 마음 하나가 내장 활동을 촉진시키고 면역을 높여줍니다. 셋째,
정해진 시간에 드십시오. 불규칙한 식사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망가뜨립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작은 양이라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박함입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하고 조화로운 식사가 가장 강력한 의사의 처방입니다. 습관 3. 걷기는 약입니다. 느리고 단단한 한 걸음.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습관은 바로 걷기입니다. 한 발 한 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도 쉽게 하지 않는 일. 그것이 걷기입니다. 현대의학은 말합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약을 먹기 전에 걷고 병원에 가기 전에 걸으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첫째, 느리게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빠르게 걷는 것이 꼭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정성입니다. 나무를 보며 꽃을 바라보며 바람을 느끼며 걷는 느림의 보폭이 우리의 신경계를 이완시키고 뇌의 세포를 새롭게 연결해줍니다.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걷기 습관을 들이십시오. 오전 햇살 아래 20분 정도의 산책이 좋습니다. 햇빛은 뼈를 강화하고 낮의 리듬을 바로잡아 밤의 수면을 도와줍니다. 셋째, 자연을 가까이 하십시오. 공원, 하천, 마을 뒷길. 아무리 작은 길이어도 거기에서 나무 한 그루, 풀잎 하나가 우리의 기운을 맑게 해줍니다. 걸음걸이는 곧 생명에 대한 태도입니다. 조금 느려도 좋습니다. 정성 어린 발걸음은 무릎을 살리고 심장을 튼튼히 하며 무엇보다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습관 4. 마음 다스리기, 감정의 주인이 되는 연습. 네 번째 습관은 마음의 습관입니다. 사람은 몸이 아파 병원에 가지만 사실 더 많은 고통은 마음에서 옵니다. 불안, 분노, 후회, 외로움. 이 감정들은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내면을 조금씩 잠식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는 정직한 메시지입니다. 둘째, 감정을 글로 옮겨보십시오. 매일 아침이나 저녁 한 줄이라도 내 감정을 써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불안했어. 나는 외롭지만 견디고 있어. 이 글쓰기는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정화의 도구입니다. 셋째, 나 자신을 위로하는 말을 자주 해주십시오. 잘 견디고 있어. 그 상황에서도 당신은 예의 있게 행동했어요. 이런 말은 누구보다 내가 가장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넷째, 명상을 일상화해 보십시오. 하루 5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숨소리에 집중하십시오. 그 순간 우리 뇌는 쉼을 얻고 감정의 소용돌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은 노년의 삶을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위대한 습관입니다. 습관 5. 인간관계의 거리 조절, 잘 지내되 너무 가깝지 않게. 다섯 번째 습관은 인간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노년이 들수록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붙잡고 있으면 상처도 피로도 늘어만 갑니다. 이제는 인간관계를 잘 가꾸는 기술을 배울 시간입니다. 첫째, 너무 가까운 관계는 때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지와의 지나친 개입은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하되 적당히, 사랑하되 간섭하지 않기. 이것이 노년의 지혜로운 거리입니다. 둘째, 적당한 타인과의 만남을 유지하십시오. 동네 지인,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 큰 기대 없이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는 정서적 안정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나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나만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쉼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넷째, 누구보다 중요한 관계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고 내 감정을 살피며 나를 아껴주는 습관이 가장 먼저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를 튼튼하게 하되 무겁지 않게 가볍게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습관 6. 하루에 한 가지 창조를 하십시오. 작지만 위대한 표현. 6번째 습관은 창조의 습관을 일상에 들이는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창조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마당에 핀 꽃을 스케치해보는 것, 가슴에 남은 한 구절을 일기에 적어보는 것, 뜨개질로 손자의 목도리를 짜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창조입니다. 창조는 곧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첫째,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십시오. 종이접기, 연필화, 가벼운 공예, 뜨개질. 손끝을 사용하면 뇌가 활성화되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둘째, 글을 써보십시오. 긴 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에 있었던 소소한 일, 문득 떠오른 생각, 자녀에게 보내는 마음. 그 글은 곧 당신의 역사가 됩니다. 셋째, 소리를 내어 불러보십시오. 노래, 시낭송, 손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이 모든 소리에는 당신의 혼과 에너지가 담깁니다. 창조는 삶을 가볍게 합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시간은 우리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살게 해줍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창조의 작은 불씨가 당신 삶에 커다란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습관 7. 내려놓기의 습관. 삶은 덜어낼수록 단단해집니다. 7번째, 그리고 마지막 습관은 바로 내려놓기입니다. 살아오신 세월만큼 많은 것을 쌓고 많은 것을 지켜오셨을 어르신들께는 이 내려놓기가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깊은 지혜일 것입니다. 첫째, 과거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팠던 일, 오해, 후회. 그 모든 기억은 그 순간에 당신이 최선을 다했기에 남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 기억들을 감사함으로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둘째, 소유를 줄여보십시오. 물건은 점점 줄이되 의미는 더 깊어집니다.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며 마음을 비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아름다운 수행입니다. 셋째,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손주가 요즘 세대답지 않아도 그들을 믿고 조용히 응원해주시는 지혜가 바로 어르신의 위엄이 됩니다. 넷째, 가장 깊은 내려놓기는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결코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위한 문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는 삶을 더욱 찬란하게 만듭니다. 유언장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남기거나 당신의 이야기를 녹음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떠남이 아니라 남김의 미학입니다. 삶은 덜어낼수록 가벼워지고 덜어낼수록 단단해집니다. 이 내려놓기의 습관이 당신을 더욱 자유롭고 깊은 존재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이렇게 7가지 습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좋은 식사, 느린 걷기, 감정 다스리기, 건강한 거리의 인간관계, 하루 한 가지 창조, 그리고 내려놓기. 이 모든 것이 의사보다 중요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약보다 깊이 작용하고 병보다 먼저 다가오며 삶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빛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당신의 남은 생을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존귀한 삶을 살아오신 당신께 더 따뜻하고 더 자유로운 노년이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